그렇죠? 자, 보자. 지금 A의 집합은 2차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집합 A가 있어요. 걔의 원소는요. 원소야. 얘가. A의 원소는요. 얘는 조건이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얘 원소예요. 이런 뜻이야. 그지? 원소예요. B의 집합의 원소는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에요. 이런 뜻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A의 원소는 뭐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원소가 돼야 되고요. B에도 마이너스 2가 원소가 돼야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 얘가. 그럼 A값 구할 수 있겠다, 그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도 0 돼야 돼요. 그럼 B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A값을 구해서 얘의 원소 구하고요. 얘가 0 되게 하는 X값.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구해서 합집합. 뭐란 얘기야? 다 써라는 얘기야. 다 써라. 이해갔냐? 진짜로 이해갔어? 오케이. 다음 중 항상 옳은 거 볼게요. 전체 집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큰 테두리야, 그냥. 영역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 안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말이 꼭 들어가. 그래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그러면 AB가 전체 안에 있다는 뜻이야. 부분 집합. 그러면 AB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야, 얘가. A와 B.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여기는 책이니까 U 이렇게 쓰라고 했어. 왜냐면 얘하고 안 헷갈리거든. 책은. 우리는 헷갈려요, 쓰면. 그래서 U자는 저렇게 쓰지 말고 각지게 써라. 너희들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쓰세요, U자는. 알았지? 이렇게 써라.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A 합집합 B는 요 전체거든요. 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당연히 맞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2번. 2번이 중요해요. 2번.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서 같은지를 보면 돼. 그런데 아까 내가 지우한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차집합은 얘는 잘 봐요. 교집합으로 바꾸는 대신에 뒤에 있는 얘에다가 여집합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알았죠?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잊어먹으면 안 돼, 요거.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교집합에 여집합. 됐어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얘는? 자기 자신 그냥 B가 되는 거지. 내가 아닌 것이 다시 아닌 거니까 내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막상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못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똑같은지를 확인을 하세요. 알았지? 뭔 얘기인지? 따똑 알았지? 두 번째. 요거 보자. 요거. A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합치면 뭐가 돼요? 그냥 전체 집합이 되겠지.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B는 전체 집합하고 B를 합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전체 집합이 되겠죠. 합하는 거니까. 그렇죠? 합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쟤는. 얘는 뭐야? 자, 여기 잘 봐. 여기 봐. A 합집합 B는 요 전체거든, 요 전체. 여기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여기거든. 그거랑 뭐요? 겹치는 데가 어디냐 이런 얘기야. 그냥 얘죠, 당연히. 그래서 틀린 거. 됐어요? 해석해 나가면 됩니다. 봐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아니 B가 A에 쏙 들어간대요, 이렇게. 그러면 A에서 B를 빼버려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집합.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얘. 잘 봐. 요거 잘 봐. A 교집합 B가 A가 됐대. A라는 집합하고 B를 갖다 교집합을 했더니 그냥 A가 나왔대요. A하고 B가 어떤 관계일까? 그러면 이렇게 A하고 B의 그래프는 있잖아. 이런 경우 있고요. A하고 B가 안 만나는 경우 있고요. A가 B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B가 A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A와 B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A 이꼴 B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크게 A와 B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A하고 B를 교집합을 했더니 다시 A가 되는 그래프가 1, 2, 3, 4, 5 몇 번이에요? 얘와 얘예요. 결국은 얘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걸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A가 B에 들어가면 여기 봐봐. A가 B에 들어가면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아까. 교집합의 여집합 뭐예요? A 차집합 B야 얘가.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공집합. 그래서 맞는 거예요. 비읍. 이렇게 따져나가는 겁니다. 알았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잘 보세요. 자, 봐봐. A랑 B랑 합쳤대요. 합쳤대. 그런데 있잖아. 얘가 다시 A가 됐대. A가 됐대. A와 B를 합쳤더니 그냥 A가 됐대요. 이렇게 되면 A와 B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같아요? 꼭 같아야 될까? 아니잖아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성립한다는 것은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A 교집합 B가 A에 자 그럼 그림을 갖다 그리면서 생각해봐. B가 A에 들어가 봐요. 이렇게 들어가 봐. A랑 B랑 합치면 뭐가 돼요? 당연히 그냥 A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하고 B하고 겹치는 건 뭐가 돼?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당연히. B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B에서 A를 빼면 뭐가 남아요? B에서 A를 빼면. 자, 내가 집합으로 한번 써볼게. 이런 경우야. 얘가 1, 2, 3, 4, 5 있어요. B가 있는데 B가 1, 2, 3이야. 1, 2, 3. 이렇게 돼 있어. 쉽게 얘기하면. 얘랑 합치면 뭐가 돼요? 그냥. A가 될 거 아닙니까? 합집합은. 얘랑 교집합은 뭐가 돼요? 얘가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B가. 그죠? 협치는 거.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봐요. 차집합이라는 게 뭐야? 차집합이라는 게. 차집합이라는 게 뭐예요? 내 거에서 제 걸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럼 내 거에서 얘한테 있는 원소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뭐 남아요? 안 남죠. 공집합이에요. 이건 비차집합 A가 공집합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에 내가 전체 집합을 하나 더 씌울 거예요. 전체 집합. 잘 봐요. 전체 집합을 더 씌웠어요. 물론 당연히 B가 A에 들어가면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의 관계를 살펴볼 거야.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이야. 얘를 제외한 이 바깥 부분. 됐어? A의 여집합은 요 바깥 부분이야. A의 여집합이 얘에 들어가요. 여집합하면 요 부분집합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된 거야? 그 다음. 여기 잘 봐. 그 다음. 여기서 B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이야. 이 바깥 부분. 됐죠? 이거와 A를 합해 볼게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한번 봐봐. 뭐가 나와? 그 전체 집합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A의 여집합과 B를 합쳐볼게. A의 여집합은 여기거든. B는 얘거든. 합쳐봐봐. 전체 안 나와요. 이 부분이 비어서. 이해갔지? 자, 내가 지금 써놓은 거 잘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아, 기억해요? 잘 봐야 돼. B가 A의 부분, 얘를 표현하는 게 이렇게 쓰면 A 합집합 B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거다? B가 되는 거다. 그림 그려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B에서 A를 빼면 뭐가 남는다? 공집합. 됐냐?
여집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해. B의 여집합과 A를 합쳤더니 전체 집합이 된다. 전체 잘 봐요. 내가 지금 써놓은 이 5가지가 바로 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는.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 이렇게. 이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중에 하나를 써먹어요. 써먹는데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얘예요. 얘입니다. 그러면 B에서 A를 뺐는데 공집합이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많이 써먹어요. 얘를.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자 한번 해볼게 이제. A가 B에 들어가는 거야? A에 B가 들어가는 거야? 자 해보자. A 합집합 B는 뭐가 돼요? A 교집합 B는 뭐가 되겠어? 아니 A. 이번엔 A에서 B를 빼면 뭐가 되겠어요? 공집합. 여집합을 하면 방향이 어떻게 되더라? 바뀔 거예요. A의 여집합과 합집합 B가 뭐가 된다? 얘가 이거예요. 이게. 얘가 얘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어떤 집합이든지 봐봐. A 합집합 B가 있고 A 교집합 B가 있어요. 당연히 얘는 얘에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어요? 아니 당연히 교집합이 합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합치면 당연히 얘가 될 거예요. 얘랑 얘랑 교집합은 당연히 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갔지 어머님이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됐지? 그래서 얘의 의미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더라. 내가 수학은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기억하지 알았죠? 싫어? 싫어? 네? 봐봐. 다음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봐라. 이거 볼게요. X의 개수를 구하래. 자,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잘 들어야 돼 이거. 근데 집합 X가 뭔가를 봐야 돼요. X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X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뜻이 아니야. 얘가 될 수 있는 집합들이 과연 몇 개가 될 수 있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없앴어. 요거만 물을 거야. 요거. 그대로 읽어봐. 시작. 읽어봐. 시작. 읽어. 그대로 읽어. 시작. 켜놓고 하잖아요. 이게 700은 128이었나? 아니 2의 7제곱이에요. 요까지만 냈다라면 이 답은 128이에요. 그런데 요거예요. 얘를 포함해야 된대. 얘를. 그런데 A 교집합 B 불러봐. 다 같이 불러봐. A 교집합 B는 뭐예요? 시작. 얼마? 4예요. 그러면 X가 얘를 포함시키고 싶어. 그러면 X에는 반드시 원소 뭐가 있어야 돼? 4하고 5가 있어요. 4하고 5가. 그럼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쭉 저거를 해석해버리면 이런 얘기야. 얘의 부분집합 128개 중에서 원소 4하고 5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 있다든지 특정한 원소가 없다든지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얼마에 따라서 얼마? 2의 몇 제곱? 5제곱. 1번의 답은 32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볼게. 두 번째 거. 자, 내가 어떻게 해석하나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요. 자, 또 해석할 거야. 아까 그래서 A와 X를 교집합을 했더니 다시 X가 나왔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X가 A의 뭐다? 부분집합니다. 이 뜻이에요. 얘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X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얘를 나타내는 게 얘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아까 그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자, 얘가 없어. 얘가 없어. 얘가 났어. 이렇게 해놓고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야.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X를 구해라. A의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개수. 몇 개야? 이렇게 되면 2의 5제곱 32개. 그런데 얘를 만족해야 된대. 얘를. 그런데 봐봐 또 역시 얘와 얘를 합쳤더니 얘가 나왔대. 무슨 뜻이에요? 얘랑 얘랑 합쳤는데 그냥 얘가 나왔대.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뜻이야. A차 집합 B라는 놈이 X의 부분집합입니다. 이 뜻이라고요. 얘가. 해석이 돼요? 됐어? A차 집합 B 구해봐. 준이 구해봐. A차 집합 B. 1, 2, 3이야. 그렇죠. 1, 2, 3. 그럼 이런 얘기야.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1,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 2, 3을 빼내니까 몇 개 남았어? 2개. 2의 제곱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해결됐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해석이 돼요? 자, 됐죠? 이런 말은 녹음을 안 합니다.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는 같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그 다음에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는 같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라는 걸 교환한다. 바꾼다는 뜻이야. 자리를 바꿔서 눈을 또 껌뻑껌뻑하네. 자,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가 같다. 당연하잖아요. 맞아, 당연해. 이런 얘를 갖다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야.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성립한다. 이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요. 근데 뺄셈과 나눗셈은 안 돼요. 뺄셈과 나눗셈은 안 돼요. 왜냐하면 5-10과 10 자리를 바꾸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않죠. 그래서 교환 법칙은 덧셈과 곱셈만 성립하는 거예요. 나눗셈도 안 돼요. 5 나누기 10하고 10 나누기 5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환 법칙은 덧셈과 곱셈이 성립을 해요. 수에서는, 집합에서는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가 같더라. 그 다음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같더라. 얘를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A랑 B랑 합친 거나 B랑 A랑 합친 건 서로 어때 당연히. A랑 B랑 겹치는 거와 B와 A가 겹치는 게 서로 어떤 거예요? 같은 거잖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집합은 안 돼요. 이것도. A 차집합 B는 뭐야? 불러봐. 시작 뭐야? 1, 2죠. B 차집합 A는 뭐예요? 4잖아요. 같지 않죠.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죠? 그렇구나. 얘가 그래서 우리는 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집합과 교집합은. 알았냐? 그 다음 2와 3 더하기 5를 하는데 얘를 먼저 더해서 계산을 하나 뒤에 거를 먼저 더해서 계산을 하나 같더라. 이걸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집합도 결합법칙이 성립하더라.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어. 얘를 먼저 하고 C를 교집합하나 B하고 C를 먼저 하고 하나 똑같더라. 이걸 갖다 우리는 합집합도 똑같더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건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그게 바로 뭐야? 수에서 분배법칙이라는 거예요. 분배법칙. 그러면 집합도 분배법칙이 성립하는데 분배법칙은 반드시 얘예요. 뭐냐? 분배법칙은 얘랑 다른 게 딱 하나 있어. 분배법칙은 수하고 2 곱하기 3 더하기 4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얼마?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집합에서 있잖아. 집합에서 교집합이 되게 곱하기랑 같아요. 플러스가 합집합이랑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냐? 됐죠? 그러면 얘도 똑같아. 잘 봐.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안 헷갈려. 요렇게. 그러면 A 교집합 B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 다음 요렇게 하세요. 근데 가운데가 있으니까 여기를 합집합. A 교집합 C. 이게 바로 얘 한 거야. 얘. 이렇게. 곱하기처럼 한 거야. 얘를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분배법칙이라고. 그런데 수에서는 있잖아요. 여기가 플러스 2고 여기가 곱하기 1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요것만 달라요. 얘는 여기가 합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일 때는 똑같이 얘도 분배법칙 성립해요. 이렇게 너희들 안 헷갈려요. 얘야. 그러면 A 합집합 B를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 여기 교집합 A 합집합 C가 된다. 얘를 갖다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그래. 분배법칙. 얘가 지금 얘기지. 됐어요, 요거? 요렇게 하면 안 틀려요, 절대. 요렇게 하면 안 틀려요. 얘 분배법칙 하는 것처럼 그냥. 초등생처럼. 안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 역으로도 알아두세요. 반대로도. 야, 얘를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뭐 한다라고 그래요? 인수분해 한다라고 했어요. 인수분해 하는 거. 이것처럼 이거 A 교집합이야. 그럼 A로 반대로 묶을 수 있어. 이렇게도 꼭 알아둬야 돼. 요거는 알았냐? 됐어, 뭔 얘기지? 왜 알아둬야 되느냐? 문제를 간단히 할 때 많이 쓰여요. 이건 내가 이따 부여는 줄 거야. 알았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 전체의 여집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거. 얘는 이 괄호를 푸는 거야. 괄호를. 그럼 이렇게 된다. 각각에다 여집합을 줘요. 그런 다음 얘가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얘도 괄호를 풀어요. 그런데 이 합집합이 괄호를 풀면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얘가 같다라는 게 성립이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요. 얘를. 알았냐? 근데 나는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싫어서 그냥 드 선생님의 법칙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 드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한 거니까. 알았지? 드모르간보다는 이게 더 친숙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드 선생님의 법칙.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 알았지? 그럼 반대로 여집합 있어. 한 괄호를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교집합이 합집합. 요거만 알면 바보가 아니면 알아요. 요거. 알았죠? 얘가 성립한다는 거. 됐습니까?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모르가는 드 선생님이. 알았지?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나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어. 다음을 간단히 나타내보래요. A와 B로. 얘네들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히 해볼 거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A 합집합 A로 묶을 수 있네. A로 묶어요. 이렇게. 합집합으로 묶어야지. A 합집합.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남았어? B가 남았죠. 교집합. B의 여집합. 됐죠? 뭔 얘기지? 이렇게. 처음에 안 돼도 조금만 해보면 돼요. 쉬워요. 얘는 뭐예요?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이 겹치는 게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공집합. 하나는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A와 공집합을 합해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뭐가 돼요?
A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간단히. 그림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이렇게. 그 다음도 해볼게. 자, 내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게 바로 이건 거야.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뭐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이 괄호를 풀고 싶어. 이 괄호를 하나하나 주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A의 여집합, 얘가 뭐로 바꾼다?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됐어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 내려온 거 무슨 법칙이야? 드모르간의 법칙. 여기 이제 A가 남았어. 여기까지 된 거야. 그지? 됐어요? 교집합의 합집합이네. 이제 괄호를 풀고 싶어. 분배 법칙 할까요? 분배 법칙. 이렇게. A의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의 교집합, B. 됐습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공집합. 얘가요? 공집합과 얘를 합친대. 그럼 그냥 얘가 되는 거예요. 이 답은 A 교집합, B 2번. 이렇게 간단히 하는 거예요. 자, 안 어려운 거예요. 3번. 역시 마찬가지야. 요 놈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써볼게. B의 여집합, 합집합. 얘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 A의 여집합, 얘가 뭐로 바뀌어?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로 바뀌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제 얘와 여기는 합집합이고 교집합이야. 그럼 괄호를 풀어야 돼요. 무슨 법칙에 의해서? 분배. 이렇게. 이해갑니까? 해볼게. 요렇게. 안 해도 돼요. 합집합이네. 합집합, 교집합이랑 합이죠. 그럼 이건 괄호가 없어도 돼요. 괄호 다 풀어버리면 돼요. 이건 괄호가 없어도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다 합집합이든지 교집합이면 자리를 바꿔도 돼요.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얘랑 합하면 뭐냐? 전체 집합이죠. 그럼 얘는 전체 집합과 합하라는 거야. A의 여집합을. 전체 집합과 얘를 합하면 무조건 뭐예요? 그냥 전체죠. 뭐 이거 볼 것도 없고. 그래서 3번은 전체 집합 이렇게 되고. 이해갔냐? 됐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재미나죠.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줄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A 차집합 B는 여기네. B 차집합 A는 여기네. 얘랑 겹치는 데를 찾으래. 있어요,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얘는. 이렇게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해결됐어요? 자, 이렇게. 얘가 성립함을 보여보래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됐죠? 너무 간단하죠? 바꿨지? 다 교집합이네. 괄호가 필요 없어요. 괄호를 풀어버리면 돼요. 무슨 법칙? 이렇게 하면 돼. 다 풀어버리면 돼. 이렇게. 교집합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아이고. 됐죠? 그리고 얘를 묶을 거야. 이렇게. 결합법칙. 여집합의 여집합이네.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바뀔 수 있네. B 여집합 요거 얘를 합으로 바꾸고요. C 전체에다 여집합.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봐봐.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차집합. 그래서 얘는 A 차집합, B 합집합, C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됐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지금 뭐 썼어요?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했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썼고요. 이거예요.
됐죠? 됐냐? 그런데 이거 설명하기 때 하나만 더 설명을 할 거야. A 여기가 교집합이고 여기가 합집합이면 달라. 무슨 법칙을 그냥 바로 풀면 안 돼. 그냥 못 풀어. 무슨 법칙 써야 된다? 분배야. 분배입니다. 똑같으면 그냥 괄호를 없애버리고 서로 막 자리 바꾸면서 묶어도 돼요. 알았지? 그런데 잘 봐요. 교집합하고 합집합이죠? 그죠? 얘는 볼껍질 그냥 A야. 부호식 안 풀어도 돼요. 그냥 A. 여기를 합으로 바꾸고 여기를 교집합으로 바꿨어. 잘 봐. 요 집합, 똑같은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얘야. A. 왜 그러느냐? 이거 한번 그려볼게 내가. A 합집합 B는 요 전체거든. 그거와 A가 겹치는 게 뭐야? 그냥 A. 됐죠? 얘 뭐야? A 합집합 B. 전체와, 잘 봐. 아니, A 교집합 B. 얘와 A를 합치면 뭐야? A.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건 무조건 그냥 A의 여집합. 이것도 그냥 A의 여집합이야. 이해하세요? 뭔 얘기인지? 자, 아무거나 써볼게. B, 여기가 B야. 그리고 여기가 A 합집합 B야. 무조건 얘는 뭐라고 그냥. 무조건 뭐라고요? B. 됐어요? 얘야. 무조건 뭐라고 그냥. B의 여집합이야. 이거 답은. 알 것도 없다. 알았냐? 이건 분명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책에는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흡수법칙이라고 해요. 흡수. 그러니까 흡수된다. 그래서 흡수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교집합, 합집합일 때는 원래는 분배법칙을 써야 돼요. 알았지? 알았냐?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분배법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된다. 같은 게 된다. 별, 우리 초등학생 얘기하자면 별과 세모와 별을 이렇게 합했어요. 무조건 별이 돼요. 알았냐? 여기가 합집합, 교집합으로 바뀌어도 무조건 별이 돼요. 알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냐? 그러면 다 해주고 싶어. 피곤해 하는데 내가 숙제를 좀이라도 더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봐봐. 내가 법칙 쓰는 거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봐봐. 분배법칙 써야 돼. 봐, 어떻게 하는 건지.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됐죠? 얘는 당연히 공집합이고요. 공집합과 얘를 합해봐.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얘는 A 교집합 B가 남아요. 이쪽에서는 A 교집합 B가 남는 거야. 이제 요거 해볼게. 요거.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이 떠오르네. 안에 넘어가면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될 거고 얘는 합집합 뭐가 된다? C가 될 거예요.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됐지? 아까 얘기했잖아. BB가 들어가서 계산할 것도 없다. 뭐가 된다? B.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아니, 이거는 분명히 얘기했잖아. 얘랑 그죠? 근데 이제 다시 얘랑 얘를 합쳐보래요. 아니 당연히 얘랑 합치면 당연히 뭐가 돼요? 그냥 B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산법칙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얘가 성립한데 간단히 해볼 거야. 간단히 해볼 거야. 간단히 해볼 거야. 일단 요거부터 괄호부터 풀어야 되겠다. 무슨 법칙에 의해서? 무슨 법칙? 부선생님. 여집합의 여집합 A. 얘를 합집합으로 바꾸고 B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됐죠? A 합집합. A 합집합. A로 묶을 수 있네. 합집합으로. 여긴 B가 남았고요.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는 뭐요? 공집합. 얘랑 합쳤어. 뭐요? A. 됐어? 얘를 간단했더니 A야. 따라서 이건 이거야. A가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됐대 다시.
A와 B를 교집합했더니 A가 됐대. A와 B가 무슨 관계야? A가 뭐에?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뜻이다.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틀렸고요. 그죠? 여집합을 하면 방향이 바뀐다. 맞고요. 됐어요? 그냥 A와 B를 합치면 뭐가 돼야 돼?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B가 돼야 되고요. A가 B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그치?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A의 여집합과 B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 얘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림상 머릿속에 떠오르면 됩니다.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는 P차집합 A야. 얘가 공집합이야? 아니야. A차집합 B가 공집합이지요. 지금. A가 B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따라서 옳은 것은 쟤네들. 됐죠? 자, 볼게요.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연산 예를 다음이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얘를 뭐라고 읽냐면 연산이라고 읽어요. 그냥 연산.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왜냐하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잘 들어야 돼 이거. A 연산 B는 다음과 같대요.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를 뺀 집합을 합하래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나타내는 얘야. A에서 B를 빼래 여기에. B에서 A를 빼래 여기야. 됐죠? 여기까지. 요거야.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는 뭐냐? A 연산, 얘가 A와 얘가 A, B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에서 얘를 빼라.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라. 그럼 공집합의 합집합이니까 공집합. 맞는 거.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A에서 공집합을 빼면 뭐야? A. 얘를 그대로 쓰면 이거야. A에서 공집합을 빼고요. 합치래요. 공집합에서 A를 빼서 이렇게. 얘는 그냥 뭐야? A즈. 얘는 뭐야? 공집합이죠. 공집합. 여기서 여길 빼고 남은 이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얘는 공집합이야. 그러면 A랑 공집합을 합하면 A. 맞는 거. 됐냐? 됐죠? 이렇게 하는데 잘 들어 이제 여기서. 앞으로 요 문제가 나오면 요 지금 내가 빗금친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얘도 있지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 A 합집합 B가 전체잖아. 그지? 여기서 A 교집합 B를 빼낸 거잖아. 요까지 이해가냐 요거? 이해가요 안 가요? 아유씨. 중요한 건데. 하여튼 이 그림을 보면서 연상을 하세요. 내가 얘기했던 거를. 알았죠? 그러면 더 머릿속에 박힐 것 같아.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당연히 합해서 겹치는 걸 빼라. 똑같은 거니까 얘는 당연히 성립. 봐봐. 얘랑 합해봐. 뭐요? 전체. 얘랑 겹치는 게 뭐요? A. 얘를 빼내면 A의 여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얘랑 합해봐. 뭐요? 전체. 얘랑 겹치는 거 뭐요? 공집합.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돼야 돼요? 전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이렇게 따지라는 거야. 알았냐? 왜 이게 필요하냐면 너희들이 풀어와야 숙제로. 봐봐. A 연산 B를 다음과 같이 학습하자. 분명히 대칭 차집합이에요.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분명히 합쳐서 겹치는 걸 빼내라. 알았죠? 안 그러면 엄청나게 집합이 3개 나오면. 집합이 3개가 나오면. 너희들 요거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 요거 자 봐봐. 이제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A 연산 B가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그럴 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이걸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힘들다고요. 물론 틀리는 건 아니야. 얘와 얘를 먼저 그려야 돼. 요거부터. 그럼 얘는 얘잖아. 비차집합 A하고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쉬워요. 그리는 거. 예. 요게 그린 거야. 얘를 그린 거야. 얘를. 아, 이거 내가 다 풀어주네 또. 얘를 그린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얘와 얘의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서 합쳐라. 어렵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쉽냐? 얘랑 얘랑 합치라고 그냥 A와 다 합쳐버릴게요. 얘가 A야. 얘랑 지금 여기 아까 노란색 칠한다랑 합치라고요. 됐어? 그러면 여기 전체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요 흰쪽 안쪽 모두 하고 아까 노란색 칠해진 부분하고 겹친 부분이 어디야? 여기 두 군데잖아. 두 군데를 빼내라고요. 그럼 어디만 남냐면 이거만 남아요. 그래서 봐봐. 겹치는 부분이 요 두 군데야. 요 두 군데. 여기 지금 내가 친데. 그지? 됐어요? 두 군데를 빼내라고요. A가 얘야, 얘. 지금 흰색과 노란색을 다 합친 다음 흰색과 노란색이 겹치는 부분을 빼내래요. 그럼 어디가 남아? 여기 남네. 그럼 여기 남네. 그 다음에 여기 남네. 여기 남네. 그래서 얘의 그림을 그리면 벤다이 그림으로 나타나는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얘랑 합쳐놓고 겹치는 부분을 빼내라. 그러면 여기 남잖아요. 이거 봐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된겨?